저희가 어제 보도를 통해서도 금호산업 매각이 좀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안에 채권단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. 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종 고수하는데 채권단은 조금 더 싸게 하더라도 빨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보도 내용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후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금호산업, 예. 가격, 이거 아니겠습니까? 어제 취재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. 예,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금호산업채권단이 그 전날 네. 매각가를 이제 채권단별로 제시를 하라 그랬거든요. 예. 그러면 나는 얼마 받고 싶다, 나는 얼마 받고 싶다 이걸 이제 취합을 해서 그 가격을 하나 정하기로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. 이날 제시됐던 가격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그 미래에셋에서 제시를 했던 8,600억 원 가격이 있고,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그 전날 받은 가격들을 토대로 7,935억 원, 주당 45,48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. 네. 그 박상구 회장이 그 전에 제시했던 금액이 6,503억 원이고 주당 37,564억 원이니까 한 1,400억 원 가량 더 많은 금액입니다. 네. 그 7,953억 원이 어떻게 정해진 가격이냐면요. 그 채권단들이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채권단 회의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하려면은 그 75%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75%까지 이렇게 끄는 거예요. 될 때까지. 예, 될 때까지 끊어 보니까 네. 거기서 75%가 끊어지는 가격이 7,935억 원이더라. 네.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안건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요. 하나는 7,935억 원 이하로는 죽어도 못 판다는 의견이 있었고, 네. 그 다른 쪽 의견은 그 처음에 박상구 회장이 제시했던 6,503억 원과 네. 7,935억 원 사이에서 중간 정도. 그 좀 합의를 해서 예. 박상구 회장이 좀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.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. 산업은행은 이제 현재 그 가격을 제시를 하는 은행이 모두 다 가격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절반 정도는 가격을 제시하고 절반 정도는 산업은행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그냥 하겠다라는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열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권단에게도 가격을 물어서 다음 주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 와중에 한 채권은행은 지분 40%를 먼저 파는 걸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은 박상구 회장이 지금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40%만 먼저 팔고, 그러면 40%를 팔게 되면 박상구 회장이 현재 지분 10%가 있으니까 합쳐서 과반수 그 지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40%를 팔고 나중에 좀 더 주가가 올라가면 17%를 파는 옵션을 걸어서 팔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 산업은행은 일부 채권단의 의견에 대해서 이 현실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했는데요. 일단은 재무적 투자자들마다 사정이 달라가지고 40% 지분을 매각하는데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투자자들이 좀 있다. 네. 그리고 17% 옵션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박상구 회장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. 사실 딱 들어봐도 정말 투자자가 한두 명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이걸 미리 떼서 40%만 팔고 하는 거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예. 어쨌거나 어떤 가격을 선정할 때 이런 거잖아요.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랑 얼른 그래도 좀 가능한 가격선에서 빨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. 더 빠지면 어떡하냐 네, 이런 거죠. 그렇죠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리고 그 매각 결정이 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본전파. 그렇죠. 본전은 찾아야 예. 되겠다는 파가 있고 빨리 그러니까 매각이 가능할 때 해야 된다. 네. 그 실현 가능성 파라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본전파는 재무적 투자자로 대변되는 FI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미래에셋이 대표적이죠.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의 원금은 주당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의중을 반영돼서 결정된 금액이 이전에 산업은행이 책정했던 5만 9천 원, 1조 213억 원입니다. 네. 금호산업의 현재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7,000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럼 주가에 비해서 약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. 채권단이 그 실사를 거쳐서 산정한 가격은 31,000원이거든요. 그 산업은행은 31,000원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90%를 붙여서 59,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었습니다. 예. 반대로 이제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같은 경우는 6,503억 원, 주당 37,564억 원을 제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. 이 가격은 금호산업의 주가의 가중평균하고
그러면 이제 금호산업만 과도하게 떨어졌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한진칼, 대한항공의 주가도 반영을 해서 세 군데에서 평균 가격을 해보니까 25,900원이 나오더라. 여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45%를 붙인 게 6,500원이다, 605원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. 예. 이 가격은 그 전에 1차의 금호산업 인수전을 산업 이전에 뭐 누가 좀 더 인수자들이 있다면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경쟁 입찰이 성립이 안 되고 호반건설만 단독 입찰을 해서 그때 당시 주가보다 22% 높은 가격을 그때 6,007억 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 호반이 제시했던 가격보다, 그러니까 호반이 제시했던 가격이라는 거는 다른 인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. 그때 호반이 제시한 가격보다 22%가 높다. 박상구 회장 쪽에서는 자기네 가격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. 그 당시 주가 수준에 비해서 무려 130%나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박상구 회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랑은 또 사정이 달라졌잖아요. 어떤 게 달라졌죠?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예. 뭐 가격 부분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단독 입찰을 하면서 6,007억 원이라고 하셨나요? 뭐 그랬지만 지금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난 상황에서 이걸 똑같이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 채권단들이 너무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? 아니 뭐 박상구 회장 측에서도요. 박상구 회장 쪽에서는 6,500억 원 수준으로 자기가 사겠다는 거고 예. 채권단은 이제 1조 넘게 팔려고 했다가 8천억 원 가까운 선에서 좀 팔겠다는 입장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채권단 내부에서는 가격을 낮추자는 움직임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예전에 금호산업인수전이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전에는 뭐 삼성도 관심 있다. 네. 신세계도 관심 있다. 뭐 롯데도 관심 있다. 뭐 여기저기 인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들어온 게 호반건설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해도 호반건설 하나 들어왔고 가격을 높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건데 무조건 높게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. 또 다른 채권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20에서 30% 정도를 받는데 40에서 50%를 받는 것도 많다. 근데 무려 90%를 요구하는 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채권단 내에서도 좀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. 사실 이것도 옛날에 염현석 기자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눴었던 부분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정말 뭐 프리미엄이 있다는 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이게 정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45% 해도 되는 거고 50% 해도 되는 거고 취재를 해보다 보면 과연 어느 선이 좀 적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이건?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김영롱 의원한테 재벌을 시켜준다 그러면 네.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? 재벌이요? 네. 우리나라에서 재벌 되려면 그래도 한 5천에서 1조 정도는 있어야 어디서 재벌 그러니까 재벌이 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싸지 않을까요? 그럼 뭐 배당으로만 받아도 이건희 회장님 같은 그런가요? 경우는 뭐 몇백억씩 받아가고 제가 있으니까 너무 소박한 거예요. 정말 소박하시네요. 그거는 한 큰 부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래요?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금호산업을 인수한다는 거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인수할 수 있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인데요. 그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국적 항공사도 있고 전국에 퍼져 있는 금호 리조트, 뭐 금호 터널, 금호 터미널, 금호 건설 등 계열사들의 재벌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돈이 6,500억에서 8,000억 사이라면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뭐 최근에 롯데그룹이 렌트카 회사였던 KT렌탈을 인수하는데 1조 원을 들였거든요.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의 주인이 되는데 1조 원이 드는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인이 되는데 8천억 원이다. 그럼 이게 과연 비싸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 인수전에서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채권단들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재벌에 대한 인식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 금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호남 기업이고 대표적인 지역 맹주거든요. 근데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한 지역적 반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언론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가격을 낮춰서 박상구 회장한테 팔아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전남지사라든지 광주시장 등 정치인들도 금호그룹에게 아시아나를 빨리 다시 넘겨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으로 금호그룹은 박상구 회장님, 박씨 가문에 줘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남아 있다고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재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재벌 기업을 뺏어갔다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인수전을 할 때 다른 그룹들도 관심이 있지만
차마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채권단이 뭐 이거 뭐 살 사람도 없지 않느냐, 이미 살 사람 정해져 있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. 이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네네. 푸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1조 원이 비싼 건 아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90%가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? 그럼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90%까지 붙였어야 되느냐? 예를 들어서 그 기업 가치가 그 금호산업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면 굳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90%까지 붙여가면서 본전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 주가가 지금 15,000원, 16,000원 가는데 원래 본전이 6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면 채권단 쪽에서도 굳이 6만 원까지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실사 가치가 그 정도 높게 나왔어도 문제가 없었겠죠. 근데 지금 그럼 그 주가와 회사의 가치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누구죠? 박상구 회장입니다. 그럼 박상구 회장님께서 그동안 채권단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은 회사 경영을 잘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놨다면 그렇게 뭐 본전 얘기냐, 경영권 프리미엄 욕심이냐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네. 기본적으로 박상구 회장님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상구 회장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야 될 유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. 주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가 다시 인수를 해 갈 때 거기에 대한 되니까.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. 이런 부분에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경영권을 줬을 때의 문제점도 하나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금호산업 매각가는 시장 가격 외에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결정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금호산업 인수전은 투자자와 납세자를 보호해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등 산업은행 부분과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빨리 정리해서 또 손에 잡히는 그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채권 은행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어떤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기본 가치가 높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권순우 기자가 역시 말을 해줬는데요. 정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경영권 프리미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래저래 복잡하게 가격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지도 저희가 체크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